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2022학년도 약학대학 예상 등급 컷.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으로 요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들이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학들 중에서 서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 또는 지역인재 전형 중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분석을 했죠. 우리가 수능체제 없이 약대를 갈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조건이 별로 없다. 다시 말해서 수능체제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조건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학생부 교과 성적 또는 비교과의 우수성,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중요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능체제가 없는 전형이 유리하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금 보시는 대학들은 수능체제 학력 조건을 가지고 있죠. 수능체제 학력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원서 지원의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쉽게 원서를 쓰기가 어렵고, 또 수능체제가 있다는 얘기는 수능체제를 미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합격생들 사이에서 내신폭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의 강점 또는 비교과의 우수성의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능체제 충족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수능체제의 높고와 낮음에 따라서 약학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대학과 모집 인원을 먼저 보시게 되어지면 약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4개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가 많지 않고, 실제 4개 영역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4개 영역 등급을 5를 반영하는 이화여대를 뺀 나머지 대학들이 수능체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나 의대나 치대에 비해서 수능체제가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대에 원서 지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내신 성적? 내신 성적은 단점이 아니죠. 약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의대의 원서를 써서 합격하는 사람들보다 내신 성적이 낮아서 약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약대는 어찌 보면은 의대만큼의 내신 성적이 나오겠지만 가장 커다란 약점은 우리가 뭐로 보고 있는 거지 하면 결국 수능체제의 충족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 등급합 7을 반영하는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 그 다음에 3개 영역 등급합 4를 반영하는 경희대학교, 5를 반영하는 가천대, 그 다음에 3개 영역 5를 반영하는 카톨릭대, 3, 6 반영하는 서울대 직윤, 서울대 직윤은 3, 6이 아니라 결국 3개 영역 등급은 각 3이기 때문에 결국 3, 3이기 때문에 더 밑으로 와야 되겠죠. 단국대 천안이나 순천대, 그 다음에 3, 6을 반영하는 대구 카톨릭대, 3, 7의 전남대학교, 3, 7의 전북대학교나 원광대, 3, 8에 해당되는 충북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3등급을 요구하게 되어지면서 영어 3등급을 반영하면서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중, 국어, 수학 중 한 개 과목을 포함하면 한 개 등급 포함하여 1등급 2개 이상을 요구하는 여제대학교 활동 우수형이나 차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영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과탐 2과목 3개 등급 합 6을 반영하는 차의과대학 종합전형에서 13명을 뽑는 전형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체제가 대학들마다 매우 조건이 까다롭죠. 그리고 이제 의학계열에서 수능체제는 큰 의미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체제, 이 정도의 수능체제와 이 정도의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의과대학에 들어와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체제의 충족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디가 수능체제가 제일 높습니까?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약학, 자연계에서 20명, 그 다음에 미래산업 약학전공에서 인문 10명을 뽑는데 여기가 가장 높죠. 수능체제가 가장 낮은 구간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서울대를 뺀 나머지 구간에서는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2, 3개 영역 등급합 8이기 때문에 가장 낮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체제가 높아지면 뭐가 돼? 수능체제가 높아지면 내신 성적이 낮아지는 거예요. 수능체제가 낮아지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높아간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나는 내신 성적이 예를 들어서 1.7이야.
자, 그리고 나는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충북대학교 세계영역 등급학 8을 원서를 써서 약대를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약대는 둘 중에 하나가 높고 낮아야 돼요. 수능 체제가 높게 충족이 되어진다면 학생부 내신이 낮아도 되고, 학생부 내신이 높다면 수능 체제를 좀 더 낮게 측정해도 되죠. 근데 수능도 안 되고 내신도 둘 다 안 된다라고 한다면 약대 지원은 사실상 어렵고, 물론 이런 성적으로는 일반 대학의 상위권 대학의 원서 지원도 불가능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대학교나 경희대학교나 가천대학교 또 이런 대학들이 세계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일반적으로 좀 높게 책정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아래에 있는 대학들보다 내신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전북대나 원광대, 충북대, 전남대, 대곡하대 이런 대학들이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위에 대학보다는 좀 더 낮은 대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낮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드렸죠. 이런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내신 성적이 매우 높을 수 있다. 자,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수능 체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원서를 쓸 때는 언제 쓰죠? 8월이나 9월 정도 되어지면 대부분 원서 지원의 대학들이나 학과들이 결정이 되어져서 자소서도 쓰고 원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핵심은 수능을 언제 보느냐? 11월 달에 수능을 본다. 원서를 쓰는 9월과 그 다음에 수능 보는 11월. 다시 말하면 9월이나 8월에 원서를 쓰고 대학을 결정할 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11월 달에 수능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체제의 충족 여부를 결정하시게 되었을 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의 수능 시험은 9월에 내가 시험을 봤었던 것보다 수능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할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는 하나의 수능 체제 구간에다 원서 지원을 다 몰아서 쓰시면 안 됩니다. 아주대, 경희대, 가천대를 세계 영역 등급 합 4나 5에다 원서를 한꺼번에 몰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원서 지원은 수능 세계역 3, 4, 세계영역 등급합 4에 경희대학교를 원서를 쓴다면 그 다음에는 세계영역 등급합 5를 반영하는 가천대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세계영역 등급합 6을 반영하는 단국대 천안을 쓸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나 아니면 일반 대학, 이화여대나 경희대나 중앙대 같은 데에 생명이나 화학과 같은 데에 원서를 쓰셔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입시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뭐냐면 수능 체제에 대한 불확실이다.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게 확정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게? 내신 성적, 학교생활 기록부, 이건 확정되어져 있어. 바뀌지 않아. 근데 앞으로 변수가 발생이 되어지는 건 뭐야? 수능 체제. 수능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약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수능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능 체제가 미충족하기 때문에 약대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므로 수능 체제를 약대를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수능 체제의 표를 통해서 단계별로 대학을 원서를 써야지 특정 구간에다가 원서를 몰아써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과 미반영하는 대학교, 또 일반 대학의 원서를 교차를 함으로 인해서 수능 체제의 결과, 수능의 결과에 따라서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셔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상 등급 컷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면, 자, 이화여대부터 연세대까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는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사실은 의대에서는 최상위 대학의 의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약대에서는 상당히 높아요. 의대보다. 약대보다 훨씬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대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의 약학전공의 자연계열은 1.50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올 것이다. 1.50의 높지 않은 내신 성적을 얘기하는 이유는 수능 최적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수능 최적은 높기 때문에. 하지만 문과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어지는 미래인재 전형은 미래 산업은 적어도 1.1x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올 거예요. 문과에서는 사실상 기회가 많지 않죠. 문과에서 약대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또 문과에서 아시는 것처럼 문과에서 의대나 치대 쪽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의대 쪽에서는 문이과를 교차해서 뽑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국은 문과의 최상위 학생들이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한의대를 쓰거나 아니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화여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화여대의 약학전공의 자연계보다 문과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어지는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고 모집 인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선발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합격된 학생들이 다른 의학기업으로 빠져나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은 사실 매우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은 2.20 정도나 아니면 가천대 같은 경우 2.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주대나 가천대학교의 내신 성적을 2.2 정도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아주대나 가천대학교가 의학계열에서는 보통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구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폭이 아래로 떨어지죠. 그리고 두 개 대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천대와 아주대가 약대에서는 의대보다 수능 최저가 한 단계 낮고 두 번째는 가천대와 아주대의 원서를 쓰는 자사고 학생들은 의학 계열의 학생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와 아주대를 자사고 중심의 원서 지원의 대학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신 성적은 제가 볼 때는 2.2 정도의 평균 성적은 너무 과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 1.8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까지 평균 예상 등급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가톨릭대학교 학회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1.50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서울대학교 지휘금 같은 경우는 1.17 단국대 천안은 한 1.90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1.85 정도가 되어지는데 경희대학교가 올해 처음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시켜요.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선호도가 몰릴 구간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경희대가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것은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과 자사고 학생들,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이 이루어졌는데 아마도 의대에서 보통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들은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루어지게 된다면 단국대 천안,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경북대까지 쭉 내려오게 되어진다면 아마도 대부분 약대에서 자사고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많이 몰리는 구간을 꼽는다면 그게 바로 경희대 정도까지의 구간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주대나 가천대는 의대에 비해서는 자사고 학생들이 몰리는 비율이 적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쓰는 자사고의 학생들은 의대의 자사고 학생들보다 의대의 원서를 쓰는 자사고 학생들보다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져요. 의대에서 아주대나 가천대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보다 내신은 떨어지지만 경쟁률이 강하기 때문에 합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약대에서 가천대나 아주대의 원서를 쓰는 자사고 학생들은 일반고 상위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경희대 정도가 자사고 학생들이 몰려드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한 1.85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은 올해부터 전형이 뭐로 바뀌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었죠. 물론 전년도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지만 그 전년도에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 면접형과 활동우수형을 두다가 올해부터는 면접형을 학생부 교과 그리고 활동우수형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완전히 전형의 특징을 구별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은 어떻게 전형의 특징이 많이 반영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활동 역량이 우수한 예를 들어서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이라든가 자사고 학생이라든가 일부 과학고 학생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60 정도나 실제로는 내신 성적이 더 평균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 1.7이나 1.8 정도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내신 성적만 보고 원서를 쓰시면 절대로 안 되죠. 특히 대학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는 것처럼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을 이 숫자 그대로 이해하시고 원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숫자 이면에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이해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쓴다. 그럼 고려사항이 뭐냐? 첫 번째,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유형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쓸 건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쓸 것인지 또 그 유형에 따라서 어느 대학교의 유형에 적합한지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아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그 다음에 비교과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객관화시켜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나는 내신 성적이 몇 등급이야 상이 많아 라고 하는 자신만의 관점에서 대학을 결정하시게 되어지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약대가 올해 원서 지원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대학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 전년도에 통계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대학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참고하는 자료는 뭐냐?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의 평균 등급을 활용해서 원서를 쓰게 되는데 그런 점들이 없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학별 전형 분석에 대한 분들을 설명을 드리게 되었으면 서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소위평가 70%의 면접을 30% 반영하는 전형이고 수능 최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당초에는 3개 영역 이상 2등급이었다가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이상 3등급으로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어졌죠.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원서 지원은 훨씬 더 수월해졌고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의 반영 비율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해요. 수능 최저가 낮지 않은 수능 최저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는 원서 지원을 꺼리게 되죠.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도 내신 성적이 매우 높을 거고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 활동 우수형은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년도 수능 최저가 없을 때 물론 약대에서 선발하지 않았지만 그때보다는 원서 지원이 꺼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수능 최저가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기회가 된다. 누군가가 일반적으로 그 대학의 원서 지원을 꺼린다. 왜 꺼려? 모집 인원이 적거나 대학이 너무나 높거나 전년도에 입시 결과가 없거나 또는 전년도에 전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대학의 원서 지원을 꺼리거나 기피하게 된다면 그거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원서 지원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거나 우리가 막차를 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경희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게 되어지는데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1개 과목을 반영하고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 수능 최저는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매우 높은 편이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최저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화여대의 원서를 쓰실 수 있고 생각보다 내신 등급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학교정 추천 전형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 100%의 2단계에서 면접을 30% 반영하고 수능 최저는 3개 유형의 등급학 5를 반영해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2과목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아주대학교는 지금 보처럼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에서 15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단계 전형으로 실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51호는 총 15명 근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의대보다는 한 단계가 낮지만 4개 영역 등급합 7이거든요. 수능 최저를 되게 높게 생각하셔야 돼요. 4개 영역 등급합 7이 결코 낮은 수능 최저가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대나 약대나 치대에 원서 지원했다가 실패하시는 분들은 내신 성적이 낮아서 실패하는 경우보다 그 확률은 정말 낮아요. 대부분의 경우들은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8월이나 9월에 대학을 결정할 때 이미 모든 건 결정이 돼 있어. 뭐가? 학생부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 성적과 비교과는 결정이 되어졌는데 그럼 이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원서를 쓰면 붙어야 되잖아. 떨어지는 이유는 뭐야? 앞으로 아직 확정되어지지 않은 수능 최저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변수라는 점, 그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전년도에 우리가 2020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한 25% 좀 넘었죠. 2021학년도에 29%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재수생의 비율이 30%가 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점들은 입시에 매우 불안정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서 지원을 계층별로, 단계별로 다각화시켜서 원서를 쓰는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서울 주요 대학에 대한 약학대학의 예상 등급 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을 중점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